안녕하세요. 예. 지금부터 한 50분 동안 우리 1교시 2교시 수업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투자감 잘 안 잡히죠? 그죠? 예. 이게 참 웃긴 게, 우리, 뭐라 그럴까, 이렇게, 모르겠어요. 영어도 제가 영어를 지금도 못하지만 한때는 정말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영어를 좀 깨쳐가지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영어 과외를 좀 꽤 긴 시간을 하다가 영어 과외를 한 31살 때까지 했습니다. 제가 31살 때까지 영어 과외했는데, 제가 그 영어 과외가 먹고 사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됐거든요. 과외에서 번 돈으로 청약저축을 넣었고, 또 그 돈 가지고 청약저축을 넣고, 그 돈 가지고 이제 학교 다닐 때 생활비를 했으니까. 그죠? 근데 뭐 그뿐이 아니죠. 과외를 31살 때는, 한 살이면 제가 직장 다닐 때까지 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영어도 전혀 안 보이다가 문법 같은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다. 투부정사 공부한다고 투부정사 알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동명사라든지, 그죠? 또 뭐 현재 분사나 이런 거 용어가 헷갈리네. 세트로 알아야 되는데, 또 그거 한다고 해서 또 문장 쭉 읽을 때 해석이 되고 대화가 되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한 바퀴를 딱 돌고 나면 하나도 모르겠는데, 두 번째 한 바퀴 돌고 나면, 아, 영어라는 문법이 이런 원리로 만들어졌구나 하는 게 보이거든요. 토지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법을 7주 안에 한 바퀴 돈다는 것이, 이게 참 그냥 노골적으로 말해서, 저는 이 대가를 받고, 저는 강의 장사꾼 아닙니까? 그죠? 이 장사하는 입장에서 시장에서 먹힐 금액의 가격을 책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7주 안에 토지를 끊는다는 게, 이게 엄청 빡센 거거든요. 그런다고 이 수업을 6개월 과정이라면요. 그럼 수업 등록을 아무도 안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 7일 만에 끝내는 뭐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제 짠 건데, 근데 이제 그래도 한 바퀴 돌아보고 한 2바퀴 그리고 이제 스스로 소사하면서 문법 내용 적용하듯이 공법 적용하고 이러다 보면 좀 틀이 잡힙니다. 그래서 한 7교시 끝날 때까지 나 뭐 배웠지? 일단 배운 건 있는데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지도 보면서 돈 버는 이야기를 갖고 조금씩 해보겠습니다. 우리 공부한 게, 자, 그럼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 용도구역 요거밖에 안 했다, 그죠? 예. 관심 지역 있어요? 관심 지역 가지고 지도 펴놓고 여기 보면 지적 편집도 나오잖아요. 우선 시간 순서들, 중요한 순서들 해볼게요. 녹지 지역하고 관리 지역하고 요거 2개만 먼저 일단 해보겠습니다. 녹지 지역이 돈이 된다. 어떤 녹지 지역이 돈이 되던가요? 생산 녹지, 자연 녹지, 뭐 이런 것들 있나요? 그러니까 녹지 지역이 돈이 되는 경우가 이러면 어떤 게 있느냐? 자, 첫 번째가 인근 정주 인구가 이렇게 정주 인구 증가로 인한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땡땡 지구 인근이 많죠? 이런 거 투자할 때 어려운 점은 뭐죠? 땡땡 신도시 들어오는데 그 주변에 보면은 뭐 생산 녹지든 자연 녹지든 일단은 정주 인구가 넣으니까 상업적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런 데 투자할 때 어려운 점은 뭐예요? 얘가 땡땡 지구가 시작이 되면 땅값이 같이 올라 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올라 버리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은, 이제 사례를 보아야 될 것은, 그러면 이만한 사이즈의 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신도시가 이만큼 인구가 이만큼 늘고 요 정도의 녹지 지역이면 나중에 얼마쯤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계산해내서, 지금 금액이 고평가되어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걸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상업적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지 투자가 참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게, 다시 이야기하자면 좀 어려워야 쉬운 거예요. 맞잖아요. 남들 눈에는 어려워야 내 눈에는 쉽고 남들 눈에는 어려워야 그게 쉬운 거죠. 그래서 형님들이 어렵다 할 때마다 저는 속을 좀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적어도 저는 강의하는 사람들 형님들하고 격차는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시각적으로는 이게 돈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계산상으로는 3년 지나면 뭐 땡땡 지고 들어온다 이러면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는요,
이런 데는 호재가 실현된 곳, 그죠? 실현된 곳, 그 다음에 진행 중인 곳, 이런 데랑 막 비교해보면 좀 잡히죠. 녹지지역 같은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정주인구가 증가하거나 정주인구라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개발이 진행되면서 규제가 완화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 다음에 또 녹지지역 중에서 또 규제가 완화되는 것들은 어떤 게 해당되죠? 이런 것들은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있겠고, 그죠? 아니면 농림지역에서 생산 녹지로 옮겨오는 거, 이런 것들이 있겠다. 또 뭐 어떤 게 있었더라? 생산 녹지의 농업진흥구역인데 이게 여기서 진흥구역만 해제되는 경우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더라? 주변이 개발이 진행되면서 개발이 되고 이제 추가로 땡땡지구를 지정하는 거. 요거는 도시개발구역이죠. 도시개발구역으로 간다 그러면 어떤 거겠어요? 수용 또는 환지 쪽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어느 지역에 자연녹지 지역이고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근데 여기에 인근에 철도가 개통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형태로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인근에 철도가 착공한다. 개통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그 녹지 지역은 그 녹지 지역이면서 개발 제한 구역인 것은 장래이가 어떤 땅 유형으로 갈 것 같아요? 주거 지역? 그 주거 지역은 맞는데 요거는 땡땡 지구로 가겠죠? 땡땡 지구, 그러니까 다시요. 수용지, 도시개발 사업지로 갈 가능성이 크죠. 땡땡 지구 요렇게. 그 다음에 뭐 규제 완화되는 것 중에 한 개가 또 요즘에는 성장관리 계획구역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재 제 수업 내용에는 없었는데 성장관리 계획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필지별 규제 완화를 해서, 그러니까 뭐 건폐율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건폐율을 20%였는데 이런 것들은 건폐율 30%로 올려줄게,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 거의 요 정도 녹지 지역 돈 내는 거다 하면 거의 요 정도 이런 것 같아요. 지도로 가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평택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다른 데 한번 해볼까? 이 교재에 들어가는 것들 뭐 한번 한 3개를 다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수업 때 했던 내용하고 섞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남양주 한번 가볼까요? 남양주 가니까 없던 신도시가 막 생기죠. 맞죠? 없던 신도시가 막 생깁니다. 그 주변에 보니까 녹지지가 엄청 많죠. 그죠? 녹지지가 엄청 많은데 이게 요런 주소지 함께 보겠습니다. 다산동 3307-4번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산동 3307, 그러니까 아까 뭐 다산 택지지구 인근인데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에 개발 제한 구역돼 있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어떤 땅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개발 제한 구역이다. 그러면 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다면 신도시를 만들고 나서 요거 개발할 수가 없겠네. 여기 도로에 잘리고 땅 얼마 조금밖에 안 되죠. 그죠? 이 뭐예요? 배밭이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건 묘 같은데. 자, 어쨌든 산은 개발 불능지겠죠. 그죠? 저 산은 아마도 요거는 공익용 산지 치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밑에는 택지지구 했고 여기 요렇게는 공익용 산지 개발 불능지 도로 잘린 거. 그럼 요런 개발 제한 구역은 뭐예요? 초미니 개발 제한 구역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개발 제한 구역은 이제 앞으로 어찌 되냐면 지자체에서 규제 완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보면은 과천시도 보면은 과천 말고요, 고양시로 할게요. 고양시 개발제 단절 개발 제한 구역 이렇게 치면 뭐 뉴스가 해제합니다 떴죠. 그다음에 지금 블로그가 뜨네. 예. 고양시 개발 제한 구역 단절 토지 11곳 해제합니다 라고 떴습니다. 지자체에서 이제 이렇게 단절된 개발 제한 구역들 짜잘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계속 해제합니다 라고 뜨잖아요. 요게 그 개발 제한 구역법 일부가 변경돼 가지고 짜잘한 것들은 지자체에서 해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 하려고 꺼낸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쿡 찍었는데 쿡 찍었는데 아이고, 너무 작네. 그래서 이런 땅들은 이제 요 신도시 만들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요 땅만 가지고 해제를 하진 않거든요. 요 일대 전체를 가지고 이게 짜투리 개발 제한구 해제한다.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땅이죠.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남양주 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공장이나 창고 공장들 되게 많은 데 있는데 여기를 지금 왕숙지구로 개발합니다 하고 위에는 진접 2로 개발합니다 하고 여기 진접 2군요. 진접 2가 여기고 밑에가 왕숙 2지구 있고 이래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스카이뷰를 좀 내다보면 이런 데도 개발 제한 구역들이 들어 남아있죠. 이 남아있는 개발 제한 구역 사이즈가 좀 크죠. 그죠? 그런 데 중에서 이제 요런 데 죄송합니다. 요 땅은 어떤 땅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칠합지구, 가로 열고 닫고 곰실 돼 있네. 상대 보고 잠깐만요. 지목이 돼인 땅이네요. 그럼 이건 또 뭘 알아봐야 되겠죠? 칠합지구라 돼 있어요. 뭘 알아봐야 되겠어요? 이봐요. 지금 자연 칠합지구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 칠합지구. 그 다음에 이거는 개발 제한구역이 아니네. 그죠? 제가 왜 자연 칠합지구지 이러고 본 거예요. 집단 칠합지구일 줄 알았거든요. 집단 칠합지구는 뭐였죠? 개발 제한구역 내에 있는 거고 자연 칠합지구는 자연 녹지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의외의 것들이 자꾸 나오네. 그러면 여기 신도시 이렇게 만들면 요 자연 칠합지구 어찌 될까요? 좋아져요? 얼만큼 좋아져요? 예. 일반 주거로 올려줄 가능성이 대단히 커 보이죠?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맞죠? 근데 거기다가 신도시가 이렇게 크게 들어오면 칠합지구가 그 옛날 이 칠합지구인 거랑 그리고 신도시가 들어오고 나서 칠합지구인 거랑 가치가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사러 가보면 가격이 올라 있거든요. 근데 뭐랄까 땅을 살려다가 못 산 데 중에 하나인데 요거랑 비슷한 컨셉인데 칠합지구는 아니고 그냥 녹지지역이에요. 녹지지역에 지목이 되고 단독주택 있는 땅인데 평당 500에 매매 나왔었거든요. 신도시 옆에. 근데 500이 좀 불합리하다. 난 한 400에 사겠다고 해서 가격 협상을 하고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두 개 필지였는데 안 샀거든요. 안 산 게 아니고 이제 매도인은 10도 못 깎아준다. 그 매도인도 거의 하나 사람이더라고. 김종률 시장 저 알더라고요. 일단 매도인이 저를 알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매도인 저를 알아보면 정말 짜증나는 것 같아요. 옛날 어떤 땅 하나 사러 갔는데 그분이 이런 거, 쌤 안녕하세요 이런 거. 그래가지고 내가 사는 거 아니라고 나 따라왔다고. 아니 이 사람 사는 건데 나 따라왔다고 이랬거든요. 쪽팔려. 지금도 엄청 마음에 부담스러운데 저는 수강생인지 몰랐죠. 저는 몰랐죠. 아무튼 그분이 저를 알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막 하다가 했는데 결국 이제 혹시 대표님이 팔겠다. 수강생은 아닌데
유튜브랑 이런 거 보고 아 팔 안 팔겠다 이거 팔고 나 좋은 거 해줄 수 있느냐 이래요. 전화 상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결론이 뭐냐면 그 집에 가가지고 고구마 까먹고 막 이랬거든. 결론 100원도 못 깎아준다. 그러고 나서 팔면 뭐 사면 좋을지 계속 그것만 하는 거야. 와 짜증나가지고. 근데 결국은 그분이 금액을 좀 올렸어요. 올렸는데 다른 사람이 샀어요. 그분 판단이 맞았죠. 제가 안 사고 바로 500 평당 500에도 제가 안 산다고 했는데 550 정도에 샀고 중개인이 그때 사재 그랬냐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저로 인해서 수강생이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놓고 나서 다른 거 더 싼 거 나오고 이러면 참 불편할 그거 나올까봐 진짜 불편하거든요 사람 마음이. 그래가지고 이제 좀 쥐어짰더니 그냥 못 샀는데 이것이 그러면서 그 택지지구 착공 딱 하는 이런 거 예,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택지지구 들어와가지고 이러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규제 완화되는 경우도 규제 완화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농지법 할 때 또 할 거니까 농업진흥구 해제되는 거 이런 것들도 되게 많고 일반 주거 올라가는 경우도 아까 뭐 땡땡지구 이런 거 있잖아요. 사이즈를 큰 걸 찾으면 엄청 많고 제가 동탄 사례 갖고 이제 이야기를 길게 해볼게요. 지금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놓으면 여러분들이 땅 투자할 때 큰 도움 될 겁니다. 자, 화면 보시면 여기에 동탄에 이쪽에 화성시에 병점 택지지구가 있고 요 안쪽에 좀 드문드문 빈대가 많죠. 요쪽으로가 이제 동탄 아파트들이 막 입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없던 병점 여기 새로 동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요 주변에 아파트도 주변에 조금씩 있고 공장 창고 되게 많고 개발 가능지들이 유유부지들이 엄청 많이 있죠. 그죠? 그러면 요런 땅들 이거 자연녹지 맞을 거예요. 자연녹지다. 어떻습니까? 동탄에 잘리고 도로에 잘리고 병점에 잘리고 요만큼 땅 남죠. 그 다음에 동탄 만들면서 동탄 신도시 만들면서 없던 도로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도로가 이런 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로의 남쪽이 동탄 택지지구거든요. 그럼 요런 데 땅들 어때요?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라면 요 주변에 땅 일부 사가지고 도시개발 사업, 미니 신도시, 아파트 한 1,500에서 1,000에서 한 2,000세대 정도 또는 땅 주인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도 아파트 단지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할 수 있겠죠. 맞나요? 다시 한번 아까 일산 같은 남양주 같은 데는 보니까 요거는 자연취락이었지만 뭐 아까 일부 요런 데 땅은 요 땅은 아까 뭐였어요? 자연녹지면서 그 다음 뭐였어요? 개발 제한구역 있잖아요. 그 개발 제한구역 땅 주인 우리들이 야 옆에도 신도시 만드는데 이 뭔 놈 공인용산지 이렇게 많냐? 야 옆에 신도시 이렇게 만드는데 요런 데는 개발 제한구역 아니잖아요. 그죠? 야 우리도 우리 요 땅 갖고는 우리 여기 땅 주인들도 우리도 조합 만들어서 해보자 또는 사업 시행자들이 모여서 우리도 신도시 만들어보자 했더니 국토부가 야 이 자식아 조용히 해. 개발 제한구역이에요. 개발 제한구역이 뭐예요? 가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가로 열고 닫고 공공이 주도하에 공공 주도하에 체계적인 시가지를 공급할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은 미니 신도시라든지 이런 걸 예상하고 땅 사는 것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적어도 땅 주인들이 자발적으로 한다. 아, 그건 굉장히 낮아요. 뭐 시행사가 매입한다. 아, 그걸 가서 굉장히 낮아요. 요거는 지자체에서 신도시 하겠다고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게 자연녹지 지역의 개발 제한구역인 게 우리 지난번에 개발 제한구역 수업할 때 했던 당수지구가 요거거든요. 그럼 다시 이런 땅은 개발 제한구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업 시행자가 하거나 땅 주인들이 우리도 개발 사업 하자 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 신도시 하면서 이렇게 도로 하나 잘리고 도로 잘리고 이러다 보면 요런 데는 그럼 거꾸로 말하면 도로 하나 건너면 신도시에 편의시설 쓸 수 있는 데잖아요. 맞죠? 자 이것도 도로 만든 건가? 이거 원래 있던 것 같고요. 그러면 2011년도 스카이뷰를 보니까 그대로네. 2013년도 스카이뷰를 보니까 이거 짓고 있죠. 13년도 보니까 짓고 있다. 그죠?
13년도에 지은 거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 그럼 15년도도 이거 지금 뭐죠? 빨리 파고 있네. 그죠? 15년도, 17년도 보니까 16년도 보니까 이거 짓고 있네. 이거 또 짓고 있네. 이런 걸 내다보고 이 주변에 공장 창고 같은 거 사놓으면 괜찮죠. 여기도 짓고 있죠. 여기도 지금 땅 팠죠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도 하나 더 있다 그죠? 신도시 들어오고 그 주변에 공장 창고 좋습니다. 이거 백날 야기도 여러분 니나 해라 이런다니까. 왜냐면 이게 로드뷰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여기 제일 일바로 한 데인데 지금은 기똥차네 이런 데인데 그 옛날에는 이런 동네였어요. 여기 지금 지었구나. 짓기 전께 로드뷰 자체가 없네요. 이런 데 들어가 볼게요. 어차피 동네 어우씨 요런 데란 말이에요. 요런 데. 그러니까 비주얼이 좋아지면 땅값은 올라가거든요. 비주얼이 좋아질 거 우리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유형의 투자들이 투자하기 되게 좋은 게 앞에 신도시 아파트 같은 거를 착공해버리면 3년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장 금액이 착공하면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비주얼이 바뀌면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비주얼이 바뀌면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시장 금액이 종전 금액에서 한 1, 20%밖에 안 올라가져요. 그래도 이렇게 딱 안 올라가지거든요. 그래서 보면 특히 이제 여기서는 좀 더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면 이 자리에 인도건 동탄선이 지하철도 개통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굳이 보여드리는 게 요쪽에 어디 옛날에 경매나온 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괜찮다고 했었거든요. 실전반 하면서 괜찮은 겁니다 이랬어요. 근데 현인들이 거의 뭐 시큰둥한 거예요. 좀 약간 뭐라 그러죠? 그런 전문용어로 그런 걸 뭐라 하더라? 입질. 현인들한테 물건, 제가 지금 관심 물건 이런 겁니다 했을 때 입질이 와야지 갈 거 아니에요. 입질이 전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까요? 이랬지. 그래고 딴 데 갑시다. 왜냐면 화성이니까 경기 남부잖아요. 남부로 와버리면 남부를 다 돌아야 되니까. 그래서 딴 데를 가버렸거든요. 근데 그 물건이 신권에 낙찰이 되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한 개 더. 그러면 이런 데 땅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스카이뷰를 옛날로 돌리겠습니다. 신도시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죠? 길 건너에 동탄 신도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빨간색 동그라미 땅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럼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길가 땅은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길 건너에 신도시가 들어온다. 요건 아까 역 표시한 거고요. 길 건너에 신도시가 들어온다. 그럼 이런데 길가 땅이 어찌 되겠어요? 상업적 가치가 완전 올라가겠죠. 드라이브 스루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 맞죠? 근데 자세히 보세요. 자, 이거 옛날 스카이브입니다. 길가를 따라서는 그러니까 상업시설이든 뭐 공장이든 뭐가 많이 지어져 있죠. 맞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파트 사업 시행자라면 앞에 땅 끼워서 개발하려고 그러면 앞에 땅들은 권리 가액이 높겠죠. 출자하는 면적 대비 면적당 그 출자 금액이 엄청 크죠. 부담돼요? 그러면 야 이거 버리고 가자 이럴 수 있죠. 뚝 떨어져서 가자 이럴 수 있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를 해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면 파란색 땅은 상업적 가치가 올라가니까 되게 좋은 땅이다 맞잖아요. 이 땅은 어찌 되겠어요? 이 땅은 개코나 바로 앞에 그 건물 개발한 땅 바로 뒤에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뒤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요렇게 파먹듯이 요렇게 할 수는 없거든. 맞죠? 이런 땅이 진짜 나빠요. 전체를 뭐 땡땡 지구로 여기 지금 지난 3지군가 간다고
그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데거든요. 한참 잘 지나서 3기 신도시 세 번째가 추가 발표할 때 들어갔는데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런 데 땅들은 투자하기 되게 나쁜 땅들이에요. 되게 주의해야 될 땅들. 좋은 땅이라 생각하잖아. 아니라니까. 차라리 상업적 가치가 올라간다. 파란색처럼 길가 땅을 사든지 아니면 이 파란색 상업적 개발한 바로 뒤에 땅들은요. 도시개발 사업지 가능성이 대단히 낮은 땅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한 개 더 보여드리자면 평택에 허곤달 평택이네. 지적 편집 들어보겠습니다. 평택에 없던 우리 수업 때 했던 브레인시티가 들어왔잖아요. 없던 고속도로 IC가 있죠. 요 뒤에는 유통상업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뭐예요? 야씨 우리는 왜 녹지지역 야 이럴 수 있죠? 맞잖아요. 아니 그 전에 스카이뷰를 보자면 얘나 다 허브를 반영했잖아요. 근데 여기 상업지역을 이렇게 밑에는 유통상업지역을 이렇게 개발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같이 허브를 파녔는데 이제 와서는 여기는 브레인시티 개발을 해요. 그럼 얘는 우리만 이렇게 사업주 남아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여기서 스카이뷰를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앞라인의 땅들은 상업적 가치가 올라가니까 되게 좋은 땅이다. 맞나요? 예. 맞죠? 예. 여기 아파트 16,000세대가 IC 갈 때 요리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개 주의할 건 있습니다. 이제 기존보다 트래픽이 확 늘어나겠죠. 확 늘어날게요. 차그는 막히나요? 막히겠죠? 그럴 때 주의해야 될 게, 나 목이 물렸네 벌써. 왜 이렇게 가렵나 했더니. 이럴 때 진짜 주의해야 될 게 중에 한 개가 뭐냐면 트래픽이 늘어나잖아요. 지하도 만드는 거. 지하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고가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우회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IC가 여기 있으니까 우회로는 안 만들겠죠. 그죠? 지하도를 하나 뭐 평택 사례로 하나 보여드리자면 여기 용의 택지개발지구 이런 걸 하잖아요. 평택에 여기 요렇게 도시개발 요 다 도시개발 사업지입니다. 옛날에 요런 동네였는데 아무것도 없는 동네인데 지금은 엄청 많은 동네 됐죠. 엄청 많은 동네 됐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길가에 상업적 가치가 트래픽 엄청 늘겠네. 여기 아시니까 트래픽 엄청 늘겠네. 맞죠? 근데 아무거나 사면 안 된다니까. 왜요? 여기 평안 지하철 해놨잖아요. 이게. 여기 없던 지하철도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옆에 오른쪽 벤츠 매장 있잖아요. 이제 여기가 이제 이런 데 땅들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제 손님들 다 지하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차라리 요때가 좋았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래픽이 늘어날 요인에 대해서 좋아진다까지는 1차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때문에 지하차도나 고가나 또는 우회로 만들어버리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이런 데 또 어디 있더라? 화성으로 가자면 봉담 이런 데 가도 있거든요. 제가 땅을 한 개 사려고 하다가 못 산 게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화성 향남이고 여기 봉담 택지지구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봉담 1지구가 있고 봉담 2지구가 있거든요. 근데 요 앞에 땅이 하나 이제 옛날에 매매 나온 땅이 하나 있었는데 야 이거 길 건너에 2지구 있고 안쪽이 1지구 있고 좋네 이랬는데요. 혹시나 하고 알아봤거든. 혹시나 하고 알아봤는데 요 43번 도로가 이 도로가 반대로 여기서도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지고 지하 들어가죠. 그 2지구 봉담 2지구 여기 있고 1지구 여기인데 그 앞에 땅인데 일로 들어갔다가 언제 나오냐? 봉담지구 사람은 다 여기 다 끝나고 여기서 튀어나와요. 여기서 나와. 그래가지고 에라이씨 나 드라이브스루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난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시 아까 하고자 했던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와서 하자면
요 앞에 땅들은 상업적 가치가 올라가는 건 맞고, 그래서 지하차도나 고가나 우회로 만드는 게 있지 않느냐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는 도로 확장인 거예요. 엄청 좋죠. 근데 이제 사면 안 되는 땅 종류, 사면 안 된다기보다 조금 조심스러운 땅들이 뭐냐면, 지적 편집들 넣어볼게요. 요렇게 바로 뒤에 땅들 있잖아요. 이런 거. 개발한 땅 바로 뒤 땅들. 건물 지었는데 바로 뒤에 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기 또 뭐 건물이 있네. 그러면 우리 빼놓고 이렇게 가서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 바로 뒤에 땅들이 아까 같이 요런 땅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주의해야 되겠죠. 그렇죠? 녹지지역 투자를 요 동탄과 좀 더 해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에 동탄 신도시를 만들고 여기에 없던 고속도로 IC가 요즘에 만들고 있어요. 저 하이브리드를 일부러 안 한 겁니다. 그럼 그러다가 2013년도에 스카이뷰를 봤더니 여기에 이제 없던 고속도로 IC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없던 도로 이렇게 하나 만들었죠. IC로 가는 도로 맞죠? 다시 볼게요. 없던 도로 맞죠? 이렇게 도로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없던 도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도시개발사업업자라면 또는 이 동네 땅 주인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야 우리끼리 이런 거 하나 개발해보자. 미니 신도시 아파트 한 1500세대 전후로 되는 거 하나 만들어보자. 어디로 할 것 같습니까? 자, 손 여기 놔둘게요.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 북, 동, 여기요? 귀신들이네. 맞죠? 우리 생각이나 업자 생각이나 동네 주민 생각이나 다 똑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는 녹지 지역 중에서 이제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지를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신도시 들어오고 나면 정주인구가 늘죠? 그죠? 그럼 음식점이니 뭐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 그죠? 그 다음에 또 신도시가 들어오고 나면 그 주변에 또 뭐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수 있어요? 전원주택 이런 것들. 맞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봤더니 없는 건물 빼곡하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 매뉴얼 중에 한 개가 신도시가 있고 고속도로 IC가 있죠. 그럼 여지없이 뭐가 있어요? 스타벅스가 여기 있죠. 여기가 이 자리가 굉장히 안타까운 자리입니다. 예, 제가 놓쳐서 안타까운 자리입니다. 가려워 죽겠는데 기분도 안 좋아 죽겠네. 장사 엄청 잘 됩니다. 예, 조금 잘 되면 좋겠네. 그래서 저는 요 IC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예, 장사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돼요. 어마어마하게 잘 됩니다. 그냥 신도시에서 그냥 가는 길 가에 있어도 잘 되는데, 예, 뭐랄까 IC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사가 정말 잘 됩니다. 정말. 예. 월 매출이 2억을 걷더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럽고 죽고 싶고 이 물건만 보면 우울증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데도 아마도 보겠습니다. 관리지역 아니면 녹지지역이네요. 녹지지역이네요. 여기 보면 지적 분할 엄청 많이 났죠. 그죠? 보통 이런 거 보면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올라요? 기획부동산. 그죠? 기획부동산에서 개발도 못하는 땅 칼질을 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아니죠. 전원주택 단지로 이렇게 개발했죠. 그럼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을 했는데 집이 분양이 잘 돼서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잘 살고 있게 된 배경은 뭐예요? 여기가 신도시가 들어오니까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전원주택인데 그 전원주택 중에서 가장 인기 없는 전원주택이 뭐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같은 완전 전원 같은 전원주택은 제일 싫어하고요. 예. 그 누워 자는 데는 전원이지만 병원이나 학원이나 마트나 그죠? 술집이나 대리기사나 이런 것들 다 가까이 있는 데를 좋아한다고. 그러려면 전원 용도지역으로 했을 때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 중에서 이런 데가 그 대상이 되겠죠. 그죠? 특히 이제 여기 전원주택단지는 이제 이렇게 여기 전원주택단지는 그 역세권 전원주택단지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출구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전원주택을 여기 갈 수 있냐면 여기로 나와가지고 담을 넘어서 이렇게 나갔다고 이렇게. 이게 이 전원주택이 동탄 신도시 없었고 이 도로 없었으면 절대 생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뭐 제가 뭘 가르쳐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그냥 옛날 로드뷰 보면서 옛날 스카이뷰 보면서 이제 자꾸 또 이제 투자를 좀 그래도 땅을 한 십몇 년 투자를 했으니까 이제 자꾸 본 것들 갖고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하는 이야기가 토지 투자의 한 7, 80%좀 됩니다. 제가 하는 유형에 거의 뭐 안 했어요? 그러면 봅시다. 다 했나? 요거 성장관리 계획구역 한 개 보여드려 볼까요? 요거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분당에 택지개발지구를 했고요. 북쪽으로는 판교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 대왕 판교로가 있는데 여기 끼어있는 자연녹지 지역들 조금씩 있죠. 봐봐요. 여기 산은 개발 불능지다. 오케이, 그럴 수 있죠. 산이야 개발 불능지고 경부고속도로 있고 여기는 신도시, 여기도 신도시. 아이씨, 우리는 왜 신도시 안 만들어져? 라고 봤는데 신도시 하기 너무 작죠. 맞나요? 요런 데들 보면 건국동 19-11번지 이런 데 보면 요런 지역은 이제 성장관리 계획구역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첫 시간에 자 오빠한테 핸드백을 받고 싶어요. 근데 지갑을 받았다. 그러면 핸드백 줄 가능성이 핸드백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다.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왜 보존독지 지역이지? 여기 왜 보존독지 지역이지? 조금만 내려오겠습니다. 예, 너무 많이 올라갔나? 뭔 소리냐? 녹지지역은 그래서 신도시 옆에 주변에 있음으로써 아까 땡땡 지구 같은 거 개발한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된다 그럼 용도지역이 최소 이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성장관리 계획구역 맞는데 그거 입안한다고만 했었구나. 아직 안 됐네. 예, 안 났구나. 그럼 제가 다른 데로 한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강의는 보너스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깜빡하면 안 돼요. 항상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아주 실수를 하거나 뭐 틀리거나 놓친다 하더라도 보너스인데 뭐 마트 가서 시식 먹고 이렇게 맛없다고 컴플레인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여기 보면은 여기가 안중에 현아택지지구가 있고 옆에 보면 또 이렇게 보면은 화양지구라는 도시개발사업 하는 데 있어요. 이런 데 사이에 끼어있는 어중간한 녹지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데에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저기도 아까 동탄에 본 것처럼 IC 옆에 본 것처럼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죠. 도시개발 사업으로 가겠는데 여기 보니까 성장관리계획구역 가로 주거형 해놨잖아요. 그죠? 주거형, 산업형, 복합형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다 알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대체적인 내용이 자 질문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개발을 한다. 건폐율 얼마예요? 20이죠? 그죠? 근데 네가 주거형에 맞춰가지고 뭐 조건이 있어요. 이 땅에서 짓든지 아니면 몇 개 필지 합하든지 뭐 그거는 그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내용이 비슷해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인데 주거형이다. 그럼 주거형 건물 지어? 그럼 건폐율 20인데 10% 더 줄게 이런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건폐율 20인데 30 중에 좋은 거죠? 맞나요? 근데 대신에 이래버리면 주변에 개발을 많이 하겠죠? 그럼 신도시 될 가능성은 더 낮아지겠죠? 예. 그래서 이게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돼 있다. 그럼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했을 때 이게 필지별로 사정이 달라요. 개발할 수 있는 개발하기 좋은 땅들은 건폐율이 10%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20에서 30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예, 그러면 10% 느는 게 아니라 1.5배가 는 거, 그러니까 50%가 는 거죠.
10%포인트가 는 거니까. 맞죠? 예.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그 건폐율이 20m, 30대면 100평짜리 땅, 30평짜리 바닥 면적 30평짜리 단독주택 지으려 그전에는 150평이 있어야지 30평짜리 지을 수 있는데 없네요. 이번에는 100평만 있어도 그게 가능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 또 장점이 뭐냐면 이제 주거용을 해놨다 그럼 동네 사람들 집을 많이 짓겠네. 그러면서 급격하게 살기 좋아지는데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암만 그래도 제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이번에 용어가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이었어요.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이 그 똑같은 겁니다. 예?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한 것부터 쭉 지켜봤을 때 그래서 그걸로 바꿔줬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을 보니까 그 지역이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필지별로 달랐어요. 생각나는 게 있어서 한 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이다. 주거용이면 이 보세요. 여기 스카이프를 한번 내다 볼게요. 이게 뭡니까? 여기가 허벌판이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내가 주거용이다. 주거용으로 뭐 성장관리 계획구역에 맞춰서 집을 짓는다. 건폐율 용적 이런 적용만 한다. 오케이. 알았다. 이거 다 짓는데 이거 전기는 어디서 땡겨올 거예요, 이거. 수도는 도로는 깝깝하죠. 맞죠? 그래서 이런 데들 땅이 생각보다 잘 안 오르는 게 이런 것들은 안 오르거든요. 그래서 회원님들이 질문이 선생님 성장관리방안 또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놓고 나면 가격 올라갑니까? 아이고야 필지마다 다 달라고 동네마다 다 달라고 이런 데는 내 봐서는 별로 안 오르게 생겼어요. 도로에 접한 땅만 오르게 생겼어요. 제가 여기 이 지역 제가 엄청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부동산 가서 필지 콕 찍으면서 사장님 요 땅 혹시 매매 안 내놓습니까? 이거 내놓으면 내가 살게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못 웃는 거야. 왜 웃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사라니까 왜 안 샀어요? 이런 거라. 그때 돈이 없었다고. 예, 왜 저는 약간 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동물들이 보면은 이게 1차원적이어가지고 배 안 고프면은 안 잡아먹잖아요. 돈 다 떨어지면 그냥 뭐 물건 있어 이러고 있다가 돈 좀 생기면 물건 좀 달라고 막 이러거든요. 아마 요길가에 어떤 땅이었어요. 요길가에 어떤 땅. 요길에 접한 땅이거든요. 접한 땅인데 도로 생기면 도로 일부 보상받고 남은 땅인데 잠깐만. 요 도로 맞아요. 이 도로인가? 아니다. 이 도로 맞아. 이 도로에 접한 요 땅이거나 그렇게 일부 도로 보상받고 남은 땅인데 제가 콕 찍어서 이 땅 매매 안 합니까? 라고 매매 좀 해달라고 이야기했더라고. 근데 했는데 하기 1년 전에 그 땅 매매하는데 살려야 이랬고 내가 그때 기똥 넣는 거예요. 그 이제 요런 땅 어때요? 성장관리방안 수립한 성장관리 계획구역으로 가서 주거용으로 가면 집 짓기 좋죠. 돈을 하고 나면. 그래가지고 1년 지났는데 혹시 팔렸는가 알아봐달라니까 팔렸다는 거예요. 산사람이 파는지 좀 물어봐달래. 그러니까 물어봐달라 그랬거든요. 그냥 판대요. 잘 됐네. 이랬더니 금액이 2배 올랐어요. 제가 하는 게 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장관리방안 수립하고 가격이 많이 오른 데를 하나 드려보자면, 그러니까 성장관리방안 수립한 것 자체가 그 주변에 어떤 호재가 있고 개발이 되면서 개발 압력은 좀 있는데요. 개발 압력이 좀 있는데 이제 아파트 단지나 용도지역을 올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은데 여기 보겠습니다. 수원에 보면 여기에 광활하게 농지들 있죠. 그죠? 예. 요 왼쪽은 개발 제한 구역이고 오른쪽의 땅들이 요 개똥이라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가 옛날 말로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이고 지금 말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권성구 운동의 생산녹지지역의 시가지 경관지구에 시가지 경관지구가 우리 뭐였죠? 우리 지난주에 수업할 때 시가지 경관지구 있으면 뭐 생각하라 그랬죠? 경관지구는 보기 좋게 지어라. 그죠? 근데 대상이 시가지네. 자연일 때는 산이죠. 높게 짓지 마, 이거죠? 대상이 시가지네. 이럴 때는요. 높게 지어? 높게 지어 그럼 어떻게? 3층 이상 지어. 그 다음 또 뭐가 많다 그랬어요? 건물 좀 들여 지어. 지금 그리고 밑에 보니까
성장관리계획구역 돼 있죠. 성장관리계획구역인데 아까 평택은 친절하게 주거형이 써놨잖아요. 이건 안 써놨죠. 그 지자체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든지 아니면 지자체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기에 성장관리계획구역 그 고시문을 봐야 됩니다. 제가 본 이제 대충의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어쨌든 여기는 이 도로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택지지구가 많이 들어왔고 더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쪽 땅들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가도 개발하기가 안 좋죠. 이런 땅들은 도로가 있어야 질 거 아니야. 근데 이 땅은요. 이 땅은 도로 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고 땅값 오른 거 요 길가 땅들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살 때부터 여기가 비쌌거든요. 근데 해놓고 나도 여기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요까지가 끝일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제가 자꾸 사업시행자 이러니까 감이 잘 안 잡히라고 근데 화천대유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땅들 사가지고 왕창 사가지고 사업 시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여기 땅 주인들이 야 우리도 택지지구 도시개발사업 미니신도시 한번 하자고 할 수 있나요? 아까 동탄에 IC 동탄 있고 IC 있고 도로 잘리고 하니까 했잖아요 이쪽에. 그것처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게 되려면 토지용계획 확인서에 뭐가 없는 게 좋아요? 개발제한구역. 이쪽은 개발 제한구역이거든요. 이쪽은 이제 수용지로 될 가능성이 크고 여기는 도시개발사업지로도 갈 가능성이 좀 있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생산녹지지역의 시가지 경관지구에 어이구 이거 그거 없네? 농업진흥구역도 없네? 농업진흥구역도 없고 성장관리계획구역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을 사자면 이 길가 땅이 올라가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사업, 아까 녹지지역, 주변에 개발하고 이러니까 미니 신도시 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자면 이 뒤에 땅도 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냥 안전빵으로 사기엔 이 앞에가 좋아요. 근데 여기 이제 할 수 있겠어요, 이런 투자? 처음 보면은 무조건 못 합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제 수업을 통해서 처음 보면 못할 그거를 여기서 경험했으면 좋겠어. 여기가 성장관리 계획이 2017년, 18년. 잠깐만, 이게 2020년이 나온 것 같은데. 맞죠? 2020년. 2019년도에 볼게요. 요때가 이제 막 농업진흥구 해제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요렇게 막 지으니까 요 일대를 우리 교재에 없는데 수용지 할 때 한번 할 건데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어요. 개발 제한 구역하고 다른 겁니다. 여기를 이 일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그 전에 허가받은 거면 지켜줬거든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그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 목적이 뭐냐면 이 일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건데 어떻게 갈지 몰라서 수립할 때까지만 제한하겠다는 것이 그때 내용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용이 딱 나왔는데 엄청 기대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신도시 만드나 이래 엄청 기대했는데 LI 앞 땅만 좋아지는 걸로 나왔잖아요. 개발을 그런 죄라는 게 뒷땅들 도로를 어떻게 되냐고 도로를. 그죠? 도로를 내주든가. 그죠?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했었죠? 요거는 보통 이제 3년, 연장시 2년 간 사개발 금지를 시킨 거예요. 뭐 할 때까지냐면 개발, 이건 아니고 목적의 계획 수립까지. 목적이란 말 좀 그런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은 개발행위 목적? 제한 사유가 있어요. 제한 사유가 있거든요. 제한 사유를 보면 이 땅이 뭘로 될 건지가 되게 좋다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냥 땅값이 많이 오르니까 땅값이 오른다기보다는 신도시를 만드는데 여기에 뭐 좀 과일이 될 수 있다. 그럴 때도 흔치 않지만 그때 보통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하거든요. 근데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가 가끔은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뭐 목적 또는 제한 사유라고 해 정확한 말 같은데 어쨌든 제한 사유의 계획을 수립할 때까지는 사개발하지 말고 기다려 이 자식들아 이런 게 요게 있단 말이에요. 이 지역은 사개발하지 말고 기다려 이런 게 이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수립하려고 한 거였거든요. 자, 근데 수업 때 했던 오나무 한번 넘어갔다가 마치겠습니다. 오나무. 수업 때 했던 오나무의 일종 일반 주거지 된 데가 여기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지적 편집도로 보면 기억나나요, 이거? 기억나죠? 이 생산 녹지 되어 있는데 이게 일종 일반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겠습니다. 남양주 오나무 오남리 일종 일반 주거지역 그 옆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지구 단위 계획구역까지 지구 단위 계획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 하면서 온 거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은 그 이후에 지정을 한 거예요. 여기를. 그러니까 아까 수원의 금곡동인가 군동인가 그 동네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한 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한 건 제한 사유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려고 한 거고 요거는 이제 10,000제곱 제한 내용을 고시문을 봐야 되겠지만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을 하겠다 그런 거 들어올 때까지는 뭐 이제 사개발을 막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기가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저희 뭐냐면 고시문을 보긴 본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거려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소개팅 하도 많이 하면 여자하고 기억 안 나잖아요. 죄송합니다. 맨날 그것만 보니까 이게 뭐 볼 때는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그냥 한 달 가다 보면 잊어먹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녹지 지역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만날 일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관리적 이야기를 했는데 관리적 꺼내지도 못했네요. 녹지적 뭐 했는데 녹지적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뭐 조론에서 투자를 했거나 주변에 뭐 있었던 의견이 하자면 반의 반도 안 했습니다. 녹지적은 투자하기 할 게 되게 많아요. 특히 대충 이야기 패턴이 있죠. 앞단에 좋아지는 거 봐가면서 앞단에 좋아지는 게 착공하고 나서 뒷단에 사도 수익이 나는 게 많잖아요. 수원에 여기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하고 그 전에 성장관리 방안 수립하고 그 다음에 성장관리 방안 수립하고 근데 그 앞단에 뭐 있었는데요? 여기 뭐 이제 택지지구 만든 게 그 전에 있었잖아요. 그거 보고 뒷단에 사도 이게 좀 적게 오른다, 많이 오른다, 가파르게 오른다, 완만하게 오른다 그 차이겠지. 안 오른다는 거의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질문 혹시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매 한번 가능할까요?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갈매 한번 합시다. 갈매는 남양주가 아니고 구리죠. 여기가 갈매입니다. 그죠? 갈매 스카이뷰 내려다보면 여기는 산이니까 개발 불능지죠. 그죠? 그러면 여기 남양주네요. 예. 제가 예전에 구리에 좀 살았었거든요. 구리는 돌다리를 빼고 아무것도 없어요. 구리는 정말 운전 조금만 잘못하면 뭐 어찌 돼요? 남양주가 있어요. 예. 구리는 구리 기존의 구도심하고 갈매 쪽하고 조금밖에 없는데 이제 구리에 남아있는 개발 가능지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수택동 이쪽에 일대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 사업 하는 게 일부 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산호동 쪽이죠. 산호동 쪽에 여기가 개발 이름 모르겠네. 검색하면 하겠습니다. 구리 산호동 개발 물류산업단지 뭐 이런 거거든요. 예, 물류단지 조성 1차 천리 진행이 2020년이에요. 스마트 이커머스 이거. 푸드 테크밸리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거든요. 이 이름 어려가지고 이분이 시장이에요? 그렇구나. 아무튼 이런 걸 개발한다는 동네가 산호동 여기 일부가 있어요.
쪽으로. 근데 여기는 이제 구리 갈매지구 있고 그 다음에 갈매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하나 더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녹지지역 이야기로 가서 하겠습니다. 여기 이만큼은 개발했죠. 갈매 공공주택, 갈매 역세권 개발 사업 했잖아요. 그 여기 남아있는 개발 제한국들 뭐예요? 여기 지하철도 개통하고 이러면 이제 여기 지하철 개통했잖아요. 맞죠? 그럼 뭐예요? 이제 여기는 역세권 그린벨트죠. 위에는 남양주죠. 밑에는 구리 갈매, 이 뭐야? 완전 역세권에 끼어 있는 그린벨트잖아요. 그죠? 이게 그린벨트가 아니고 다시요. 얘가 자연녹지 지역의 개발 제한구역이잖아요. 그 자연녹지지역 개발 제한구역이다. 그럼 이 땅은 누구의 먹잇감이에요? 땡땡 공사, LH든 경기도시공사든 뭐 요런 쪽 또는 최소한 공사가 앞단에서 보상하고 뒷단에 민간 사업자 있는 거. 요런 형태로 간단 말이에요. 대장지구가 앞단에 성남도시공사, 뒷단에 화천대유 있고, 그죠? 요새는 사업 시행자란 말보다 화천대유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되고, 그 다음 이제 여기가 개발 제한구역이다. 그러니까 이제 수용지로 간 거죠. 그래서 수용지로 가서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구리 갈매 역세권 공공주택지구로 이렇게 간 거고, 그 요쪽은 이렇게 푸드테크밸리가만 한다 했잖아요. 그 요 남은 땅 요거 뭐예요? 요거. 이거 어찌 될까요? 개발할까요, 말까요? 이게 개발 불능지가 많은데 요거 개발할까 말까? 이게 묘예요, 묘. 그래서 이 땅들을 난 개발하겠나?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잘 모르겠어요. 개발 불능지 빼고 여기 땅들은 짜투리 개발 제한구역이잖아요. 이를테면 맞죠? 짜투리 개발 제한구역인데 이런 거 어떤 땅이에요? 옛날에 친구가 저한테 야, 니는 진짜 뭐 치고 키가 되게 큰 편이다 이러더라고. 뭐 치고 키가 큰 편이고 그러니까 난쟁이 치고 키가 큰 편이다 이러더라고. 이 쌍놈 새끼가 그냥 이게 짜투리 개발 제한구역 치고 큰 편인 거예요. 짜투리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엄청 큰 거예요 이거. 아까 단절 개발 제한구역 해제하는 이야기를 초반에 했었잖아요. 이게 그거 하기도 커. 그죠? 그러면 해제를 해버리면 여기다 지구 단위 계획을 넣어가지고 필지별로 이렇게 개발할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기도 너무 크죠? 그런다고 싹 밀고 개발을 뭐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에는 또 젠장을 맞죠? 묘가 더 커 이거. 그죠? 차라리 인데 묘를 확장하든지 그냥. 저는 여기는 요런 자리는 이리저리 껴있지만 어떤 개발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 적어도 공동묘지 주변을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하거나 규제를 완화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구리 갈매 근처에서 땅 산다면 산호동 주변 보고 있거든요. 살까요 말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산호동이 지금 여기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당성 검토 용역까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업 시행자가 누가 붙니 뭐 방식이 뭘로 가냐 할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지역에 사는 거는 조금 관망하고 있습니다.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어찌 될지 모른다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 좀 더 구체화되면 가격이 오르더라도 이제 요거 들어오는 걸 보고 사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쳤지만 일부 들어가는 데가 있고 일부 안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특히 여기 이렇게 지적 편집도로 보면은 노란색이 거의 다 안 들어가요. 일반 주거지역들이. 초록색들이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개발 제한구역들이. 그러면 이제 좋아질 것들이 옆에 택지지구 만들면 이런 것도 좋아지겠죠. 그죠? 근데 이제 뭐 푸드테크밸리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택지지구하고 물류산업단지하고 같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속도는 빠를까 느릴까? 빠를까 느릴까? 주거용지가 많아야지 속도가 빠르고 사업성이 좋거든요. 사업성이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업성이 느리면 항상 속도는 느립니다. 자, 답변이 되셨나요? 어천역은 수업답니다. 어천은 수용 보상 수업대 하겠습니다. 자, 보너스 강의는 줌 라이브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